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매주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정리해주는 유일한 주간 외환 리포트. 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그 어려운 걸 부족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5월의 마지막 주 26일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은 결국 관세협상에서의 부가적 협상으로 환율에 대한 강세 유도 협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한 단계 하락한 한 주였습니다. 주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대신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으로 시장은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1,400원 언저리에서 출발한 원화는 85원까지 이후 90원 95원대로 상승 조정받은 후 다시 1,360원대 중반까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지난 5월 5일 대만의 물밑 환율 협약 소식에 한바탕 난리를 보였던 환율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한 번 찍은 저점인 1,360원대 가격은 차트의 특성상 다시 갈 것이다라고 1,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확인 사살을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협상이 있었고 중국도 나름 환율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결국은 일본 역시 환율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엔화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엔화 역시 142엔대 중반까지 하락했고 원화 역시 1,360원 중반까지 하락한 후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관건은 아직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환율 하락이라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6월 중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인 29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지난 1,400원 위쪽에서는 경기를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한층 내려와 있는 환율이고 지금의 분위기는 금리를 내려도 환율 상승이 걱정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큰 부담 없이 0.25% 인하에서 2.5%가 될 듯합니다. 지난 연말 연간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이 2.5% 정도였었는데 어느 정도는 중립금리 수준까지 내려온 것 아니냐. 이젠 경기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하반기 한 번만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신중을 기해야겠고 미국이 하반기 두 번의 인하를 계획한다면 우리나라도 연말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주요 지표와 일정들이 많은 한 주라 환율의 변동성이 꽤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와 미국 밖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휴대폰의 관세를 올리겠다는 언급들도 새로운 이슈를 만들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금 미국의 자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또 신뢰도의 하락은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고 다시금 엔화나 유로가 강세를 보인다면 원화 역시 방향을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0엔에서 144.3엔, 원화는 1,342원에서 1,395원입니다. 지난주 엔화 시장 움직임 되돌아보겠습니다. 145엔대 중반에서 출발한 엔화는 미국과 일본 간의 환율 강세 유도 협약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급격히 강세로 움직입니다. 중간중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이 있었지만 결국은 속도 조절용으로만 작용될 뿐 엔화 강세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딱히 확실한 부정을 하지 않고 직접적인 개입도 없이 구두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연히 엔화의 강세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미 연준의 월러이사가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수준의 관세 부과로 안정이 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고 발언했고 미국이 유럽에 50% 관세 부과를 하겠다. 자국 외의 생산 휴대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잠깐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대세는 하락이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의 주말 마감은 142엔대 중반으로 끝이 났습니다. 달러원 시장입니다. 1,400원 바로 아래에서 시작한 원화는 오후장에서 미국 30년 국채 가격이 5%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1,385원까지 하락합니다. 이후 저가 매수 세력에 의해 다시 1,390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으나 수요일부터 불거진 미국과 일본의 환율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갭다운을 했습니다. 때맞춰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물량이 2천억 이상 나오는 등 시장은 급격히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캐나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일 간의 협약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원화를 1,367원까지 하락시켰고
이후 국내 장으로 돌아와서 저가 매수 세력과 외국인 증시 순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환율은 다시금 1380원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 지난 미중 회담의 수석 대표였던 허리펑의 미중 관계 개선 발표가 있으면서 급격히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전환 1365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미국의 EU의 관세 50% 부과, 미국에 생산되는 휴대폰의 관세 부과 등 다시 관세 전쟁의 재발우려에 달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136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원화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한 주를 마감하게 됩니다. 주간 경제일 정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월요일인 26일 우리나라의 현충일 개념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28일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위축에 대한 돌파구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9일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잠정치와 30일 4월 개인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역시 국내 총생산은 하락했고 개인소비 역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9일 10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0.25% 인하를 예상합니다. 이 정도 환율 수준이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향후 대선 이후의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간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대책이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28일 우리나라보다 하루 앞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은 솔직히 대세 하락을 바라보는 인식이 커 희박하긴 합니다. 환율 협상에 의해 달러 약세 유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에 결국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탈달러, 탈아메리카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시장에서 상승 요인은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상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한쪽의 쏠림은 결국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고 결국은 되돌림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역시 한미 금리차를 가져와 높은 금리의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엔화 유로화의 되돌림, 저가 수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역시 자국 통화의 강세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 없다는 것, 이러다가 실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국 통화 강세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면 낙폭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불거지는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미국 국채 입찰에서의 분위기도 미국에 대한 향후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라 저조한 입찰 분위기는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요 관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입니다. 0.25%를 인하해서 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의 100%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이후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세 여파로 성장은 둔화될 것이기에 재정 확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고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미국의 자존심을,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버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채 입찰에서 흥행을 실패한다면 결국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달러의 패권에도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결국은 달러 약세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일본 중앙은행의 컨퍼런스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에서 실업률, 물가 등은 기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미국처럼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또 미국에서도 참석하는 모습이라 환율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인 5월의 움직임에서 시장의 자율적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하락 내상의 분위기일 때 역시 시장은 자정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되돌림을 가져온다는 것도 한번은 고려해 봄직해 보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0엔에서 144.3엔, 원화는 1342원에서 1395원입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주말 지인분의 딸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점심부터 반주를 하고 나왔더니 뜨거운 날씨에 갑자기 취기가 오르더군요. 그리고 저녁엔 쌀쌀해서 창문을 꽁꽁 닫고 앉아 있습니다. 일교차가 엄청 심한 하루하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중국, 홍콩, 태국 쪽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도 한다고 하니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달력은 6월로 가고 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4월이라 밤엔 이렇게 쌀쌀하다고 합니다. 남은 5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6월 2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제가 쓰는 이 작은 리포트가
한 주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